최근에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방영해주는 광장이란 걸 봤는데 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응급 끝나고 외과 돈 입장에서 지금 빨리 서비스돈 다 읽어야 되는데 광장 보느라고 많이 뒤쳐졌는데 하여간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광장 보면서 좀 이건 아닌데 싶은 거 있으면서 내가 좀 짚어주려고 그러고 광장을 보면서 난 되게 재밌었어. 일단 그 형과 동생과의 그 끈끈한 애정, 그리고 어떤 범죄,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액션이라든지 폭력, 그리고 복수, 그리고 어떤 기업을 먹기 위한 야망,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좀 재밌었어. 그 비슷하게 존 윅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 어떤 뒷세계가 있고 거기에서 있는 규율이란 게 있지. 그래가지고 존 윅에서도 어떤 뭐 인장을 찍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진 게 있으면은 그 반드시 그걸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광장이란 것도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스포가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자면은 어떤 뒷세계에서 싸움을 되게 잘하는 깡패가 있었고, 뭐 A라는 어떤 큰 그룹이 있었는데 그 A라는 그룹 밑에 B랑 C라는 사람이 둘이 있었고, 그 B, C가 다 거느리는 조폭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B와 C에 있는 해당하는 조폭들이 A를 집어삼켜가지고 그 대신 B에서 그 깽판을 친 되게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아킬레스 텐던을 자르고 은둔 캠핑 비즈니스 하면서 캠핑하면서 조용하게 그 주먹의 세계에서 벗어난 대신 그래서 자기의 뭔가를 내놓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깽판 친 대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싸움 잘하는 주인공의 동생이 다시 그러니까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럼 그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내놔라 하면서 이제 그 아킬레스 건 잘린 친구가 소지섭 형님이 나와가지고 그 뒷세계를 쫙 혼자서 지는 상국무쌍이라고 옛날 게임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다 평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 뭐 내가 그 영화 리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거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그 아킬레스건을 잘랐잖아. 그래서 소지섭 형님이 잘 못 걷고 쩔뚝쩔뚝 거리는 걸로 나오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외과를 공부하면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거는 사실 끊어진 것도 사실 운동하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를 나거나 그렇게 좀 이렇게 상처가 더럽게 뭐 오염도 많이 되고, 끊어지는 것도 칼로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물론 이렇게 좀 잔인할 수 있는데 그 칼로 이렇게 아킬레스건 같은 걸 자르면은 오히려 더 상처가 단면이 깨끗해가지고 되게 그 성공률도 높고 나중에 시퀄리가 남을 확률도 남고 그런데 그 소지섭 형님은 그 아킬레스 텐던을 잘랐으면 나중에 다시 이어붙이면 충분히 그거를 뭐라 그러더라? 테노라피라 그래가지고 그 텐던을 다시 이어주는 수술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재활치료만 다 받으면은 평생 거의 정상인에 준하는 정도로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좀 의아했어. 그래서 만약에 정말 못하는 경우도 있어. 텐던이 정말 막 크러쉬가 돼가지고 뭐 붕괴 사고에 깔리거나 그런 식으로 되면은 텐던이 이어줘야 되는데 이어줄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도 물론 다른 데서 텐던을 떼다가 이어주는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어떤 재활치료를 다 안 받고 물론 그걸 자기의 원죄로서 생각해서 그걸 안 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아킬레스 텐던 럽처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 자,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머스큘러 스켈레탈 근골격계를 할 때 무엇인가 무엇을 이어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가멘트가 있고 아포뉴로시스가 있고 텐던이 있고 파시아가 있어. 이 차이에 대해서 알까? 물론 옆에 써놨기 때문에 대충 힌트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리가멘트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거야. 뼈와 뼈가 서로 그 딱딱한 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거를 리가멘트라고 그러고, 이 리가가 뭐 라이간드라 그래가지고 어떤 리셉터에 붙는 것도 라이간드라 그러고, 우리가 릴리전 종교 신앙 하면은 릴리전에도 리를 빼면 LIG가 있잖아. 그래서 뭔가를 엮어준다 해서 LIG가 있어. 릴리전은 이제 나는 물론 신앙인이 아닌데 여기 우리 학교는 참 카톨릭 재단이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가정하고, 그 어떤 야훼 혹은 예수와 인간이 한번 어긋났지. 십자가에 되면서. 근데 예수님이 본인을 희생하고 하면서
다시 그 야훼나 그런 저렇게 하늘에 계신 분들이랑 다시 라이게이션이 되도록 해서 릴리전이 나온 거야. 다시 라이게이션을 했다. 그렇게 리간드도 마찬가지로 연결해 준다는 거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의학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라틴어나 영어 같은 게 나오면은 그냥 그것만 외울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어원 이런 거를 에티올로지, 의학에서도 에티올로지란 게 있어. 병인론. 근데 어원 이렇게 단어에도 에티올로지란 게 있거든. 이게 뭐 그리스 시대 몇 년도부터 어떤 식으로 어원이 뭐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좀 공부하면서 의학 공부를 하면은 재미없는 의학 공부가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아. 그래서 리가멘트는 본과 본을 이어주는 거. 그리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는데, 내가 언어학자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는데, 내가 분명히 그 사전적인 정의로 해서 리가멘트는 본과 본을 이어주는 게 맞아. 근데 꼭 그렇게만 쓰이진 않아. 예를 들어 가슴, 유방이 축 처지잖아. 그걸 세깅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쿠퍼스 리가멘트라는 게 있어. 그 유방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유방을 그 여기 쇄골에 붙여주는 리가멘트도 있고, 쿠퍼스 리가멘트라고 그래. 미니 쿠퍼 할 때 그 쿠퍼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달라. 쿠퍼스 리가멘트도 있고, 또 트레이트 리가멘트라고 상부 위장관과 하부 위장관 출혈을 나누는 그 기점이 되는 게 그 듀오데넘이라고 12제장 샘창자를 다이아프램 쪽에 붙여주는 리가멘트도 있고, 걔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게 전혀 아닌데도 리가멘트란 말을 써.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 언어학적에서도 봤을 때 그 프리스크립티브가 있고 디스크립티브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s me 하면 사실 그건 틀린 말이거든. 왜냐면 it is I라고 해야 맞는 말이잖아. 원래 그 me는 목적어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프리스크립티브 한 사람은, 의학에서도 프리스크립티라고 하면은 그 처방전을 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프리스크립티브하게 하는 거는 어떤 이렇게 한국어로 치면은 국어연구원 이런 데서 it is I라고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너희 다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프리스크립티브한 접근이라고 보고, 디스크립티브한 거는 근데 아무도 it is I 안 하고 it is me 하잖아. this is I 이런 말 안 하잖아. this is me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프리스크립션 디스크립션 설명해 주는 거를 디스크립티브라 그래가지고, 그 두 개가 서로 싸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언어는 계속 변하는데, 그 변하는 거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권위를 지닌 존재가 프리스크립티브하게 이렇게 정해놨고 반드시 이렇게 따르도록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강의 틀만 잡아놓고 왁구만 잡아놓고 사람들이 막 쓰게 하면 그거를 디스크립티브하게 그냥 우리는 묘사만 하면 되는 뒷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입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거를 보는 걸 프리스크립티브와 디스크립티브라고 해가지고, 이 리가멘트도 프리스크립티브하게 보면은 본과 본을 연결해 주는 거를 리가멘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본과 본이 아니더라도 어떤 두 개를 연결해 줄 때 리가멘트라는 거를 한다는 거를 디스크립션 할 수 있다. 말이 길었네. 그 본과 머슬을 이어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 아포뉴로시스가 있고 텐던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제가 되는 건 아킬레스 텐던인지, 그래서 그 근골격계에서 보면은 뇌에서 전기적 신호를 보내면은 근육이 수축이나 수축을 하는 거지. 이완은 패시브하게 되는 거니까. 수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생기는 에너지를 텐던을 통해서 본에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큰 움직임을 만드는 건데, 이 텐던은 이렇게 로프처럼 동글동글하고 튼튼하고 꽤 많은 힘을 낼 수 있어. 근데 아포뉴로시스는 이걸 널 힘줄이라 그러는데, 이건 힘줄이고 이건 아포뉴로시스라 그래가지고 뭐 뉴런이 아프다 그런 뜻은 아니야, 농담으로. 그래가지고 널 힘줄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데 보면 거미발처럼 이렇게 막 돼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본과 머슬을 이어주는 것이, 텐던은 굵은 스트링으로 돼가지고 좀 큰 힘을 할 때는 텐던이고, 이렇게 손가락 끝이나 말단에 큰 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과 머슬을 연결해주는 아포뉴로시스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머슬과 머슬을 연결해주는 거, 뭐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것도 그렇고, 비슷한 것끼리 어떤 메카니컬한 포스 서포트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이렇게 묶여주는 다발, 그래서 파시아, 파시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리가멘트와 텐던, 파시아의 차이를 알았으면 좋겠다. 잘 모르고 넘어간 경우도 많아.
비슷하게 그냥 뭐 엮어주는 거 아니야 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성으로 용도가 다르고 쓰는 법. 자, 중학교 때 물리 시간으로 돌아가가지고 지뢰 때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 클래스 1과 클래스 2와 클래스 3가 있어. 뭐 1등 시민, 2등 시민, 열등 시민처럼 무슨 뭐 클래스 1이라고 좋은 건 아니야. 그냥 나눈 거고 서로 이런 걸 명목척도라고 하던가 통계학에서 하여간 클래스 1, 2, 3가 있고 이 F는 펄크럼이라 그래가지고 지렛대, R은 그 레지스턴스 혹은 로드라고 해도 돼. LOAD 부하. 그리고 F는 force 주는 힘. 클래스 1은 그냥 시소라 생각하면 돼. 한쪽에서 누르면 반대쪽이 올라가고 움직임이 그 대신 반대여야 되고 이 펄크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물리학 법칙에 보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도 있고 뭐 가운동량 보존의 법칙도 있고 에너지 총합 보존의 법칙 뭐 그런 것도 있잖아.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 힘과 거리를 적분한 거지. 힘 곱하기 거리를 하면은 일이 되는데 일도 그래도 사실 그게 보존이 돼. 그래가지고 힘을 크게 하려면은 거리가 줄어들고 힘을 작게 하려면은 거리가 커져. 그래가지고 그걸 기계적 이점이라 그래. 우리가 거리가 많이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힘을 크게 하는 건 특히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뭐 유압 프레스가 있고 포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얼마든지 늘리고 거리를 짧게 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석기 시대 이럴 때는 인간이 많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큰 힘을 낼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그래서 메커니컬 포스가 그 효과는 줄어드는 대신 많이 움직여가지고 했지. 그래가지고 나무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없으니까 한 번 여기다가 상처를 내고 거기다가 웨지라는 쐐기를 넣고 한 번에 못 치니까 여러 번 나눠서 계속 여러 번 칠 수는 있잖아. 인간은 인구수는 많으니까 뭐 지금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비탈면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엘리베이터로 확 올리면 제일 간단한데 그게 안 되니까 계단 같은 걸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돌같이 무거운 걸 옮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메카니컬 포스 이득이 있냐 기계적 이득이 있냐 그런 거를 보면서 힘과 그래서 거리는 힘이 커지면 거리가 작아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클래스 1은 이 펄크럼의 위치가 옮기는 거에 따라서 이득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알 뻔한 너무 쉬운 얘기지 클래스 1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체에서 클래스 1 나오는 게 보면은 아틀란토 옥시피토탈 조인트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거기 까딱까딱 하는 거 보면은 그게 클래스 1의 대표적인 걸로 나와. 클래스 2는 보면은 펄크럼이 여기 있고 여기 레지스턴스가 있고 포스가 있지. 여기 R부터 F까지를 레지스턴스 암이라고 그러고 F부터 여기 펄크럼까지를 포스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포스 암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 큰 힘을 낼 수 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작아. 클래스 3 여기 클래스 3는 클래스 2와 이게 RF 위치가 바뀌었지. 그래가지고 F를 조금만 해도 아까 여기 위에서는 큰 힘을 줬을 때 거리가 준다 그랬는데 얘는 작은 힘을 줘도 많이 움직일 수 있어. 근데 그런 거에 더 큰 힘을 주면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코어 근육이라 그러잖아. 여기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그쪽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미세하게 균형을 잡는 데는 클래스 2 근육이 많고 클래스 3 근육은 우리가 팔이나 다리 끝에 있는 그런 게 왜냐면은 빠른 속도를 내야 되잖아. 우리가 공을 잡고 던질 때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바이셉스가 여기 있고 작용점 여기 있으니까 큰 힘을 내게 되면은 속도 끝에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낼 수 있지.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클래스 3의 얘가 채찍이잖아. 채찍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휘두르게 되면은 굉장히 힘은 많이 들지만 채찍 끝에 가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낼 수 있는 마하를 넘는 음속을 넘는 걸 마하라 그러지. 마하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채찍을 이용하는 건데 그 채찍을 한번 쫙 때리면은 그 끝에 가서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채찍 끝에 팡팡 소리가 나잖아.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사탕수수 농장에서 그 소리를 오히려 거부를 줬다고 하는데 노예들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는 그래서 클래스 1은 F를 놓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대신 방향을 바꿀 수 있지. 내리면 올라가니까. 그래서 클래스
in human body, 클래스 2 레버 in human body를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발레 동작 같은 거 보면은 이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앞꿈치로만 쓰는 게 있잖아. 그 동작이 딱 클래스 2의 전형적인 예가 되거든. 그거 말고도 많아. 사실 보려면은 주로 뭐 발을 이렇게 찬다거나 주로 뒤쪽에 있는 근육들 중에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그 뼈와 그 근육과 그 우리 몸 전체를 레지스턴스로 보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지금 계속 중점적으로 말하는 아킬레스 텐던에 작용하는 근육들은 클래스 2 레버가 된다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알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 물론 알아도 전혀 시험에 공부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클래스 1, 2, 3 레버가 있고 그 힘과 어떤 거리의 이점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이 문명을 이루고 발전했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 재밌을 것 같아. 보이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아킬레스 텐던에 그래서 가장 큰 힘을 주는 거는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근육이 수축하고 그 수축된 힘을 아킬레스 텐던을 통해 가지고 발 뒤꿈치에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발레리나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킬레스 텐던에 힘을 줄 수 있는 거는 그걸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그래. 이게 예를 들어 지금 발이 안 나서 이게 발이라 쳐. 발컨이긴 해 실제로 내가. 그래서 발을 이렇게 위로 드는 거를 돌살 점이라고 해서 돌살 플렉션이라고 그러고, 바닥 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그거를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자동차에 악셀레이터를 밟는 거는 플란타 플렉션이 되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동작이 도살 플렉션은 참 실생활에서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 뭐 바위 틈에 발을 끼워넣은 다음에 그 바위를 위로 까딱해서 치우게 된다. 그럴 경우는 돌살 플렉션을 쓰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플란타 플렉션에 작용하는 근육들이 있어. 몇 개. 가스트록네미우스랑 솔레우스랑 플란타리스는 플란타 플렉션 온리만 해.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아킬레스 텐던에만 부착이 되고,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얼 머슬은 사실 아킬레스 텐던에 붙진 않아. 얘는 플란타 플렉션을 도와주긴 하지만은 인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 발이라고 치면은 그 내 거시기 쪽으로 발을 돌리는 걸 인버전이라고 그러고, 귀 쪽으로 다시 말할게, 코 쪽으로 돌리는 거를 그 인버전이라고 그러고, 귀 쪽으로 다리를 돌리는 거를 이버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플란타 플렉션을 하면서 그 인버전을 할 수 있고 이버전을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플란타 플렉션을 하면서 인버전을 할 수 있는 근육은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얼이고, 플란타 플렉션을 할 수 있으면서 이버전을 하는 거는 페로니우스 롱구스, 페로니우스라고 빼먹었는데, 이 페로니우스랑 피뷸라랑 같은 거야. 같은 뜻이야. 근데 그거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티비아는 다른 말이 없는데 피뷸라랑 페로니우스, 피뷸라 그건 같은 뜻이야. 그래가지고 그 페로니우스 롱구스 하면 길단 거고, 브레비스 하면 브리프 짧단 거지, 브레비스. 그래가지고 플란타 플렉션에 작용하는 거는 메인은 이 친구들 세 개의 삼총사 장단지 근육이라고 보면 돼. 장단지에 세 개의 근육이 있잖아. 솔레우스 같은 거 보면은 가자미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자미처럼 생겼어. 이게 우리가 하이힐을 여성분들이 신는 이유가 다리가 예뻐 보이서잖아. 다리가 예뻐 보이는 이유가 이 하이힐을 신으면은 자동적으로 플란타 플렉션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장단지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작아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리가 좀 더 날씬해 보이고, 물론 이렇게 착시 효과도 있어. 그 굽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엄지 발가락부터 예를 들어 복숭아뼈까지를 우리가 발로 인식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실제로는 다리 길이가 변하지 않지 물론. 그렇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길어 보이지 다리가. 그래서 그런 미적인 효과도 있지만 다리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뻐지는 모양도 있어가지고 그 하이힐을 신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나도 하이힐을 신는 다리를 좋아하긴 해. 검습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기도 해. 그 솔레우스 머슬 같은 거, 가스트록네미우스 이런 머슬들을 머슬을 자르진 않고 머슬에 공급하는 신경이 있거든. 그래서 티비알 널브가 있고 슈퍼피셜 페로니아 널브 이런 게 있는데, 돌살 플렉션에 관한 것도
있으니까 근육이 있으니까 그거는 님들이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 근육을 자르진 않아. 그건 좀 너무 매시브하니까 수술이. 그래서 그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 티비알 너브를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근육에 지배하는 신경을 죽이면은 이게 atrophy of miseuse라 그래서 A는 부정이고 트로프 하면 영양이잖아. 그래서 신경을 잘라버리면은 그 근육은 계속 안 사용하게 되고 점점 죽어. 위축이 돼. 에이트로피가 돼. 그래가지고 그 신경을 잘라가지고 그 근육을 못 쓰게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람을 병신을 만드는 거죠, 일부러. 이아트로제닉. 이런 거를 이아트로제닉이라고 IATRO제닉이라 그래가지고 의인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한국어로는. 그래서 의인성 감염, 이아트로제닉 인펙션 하면은 병원에 병고 치러 왔다가 뭐 병자들이 많다 보니까 항생 뭐 감염이 되거나 그런 거를 이아트로제닉이라 한다. 비슷한 말로는 노소코미얼이란 말이 있어. 그것도 병원 안에서 감염되는 걸 노소코미얼 인펙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아트로제닉하게 근육 수축을 일으켜가지고 신경을 잘라버려가지고 그 근육의 아트로피를 일으켜가지고 다리를 예쁘게 만드는 수술. 뭐라 그러지 이거를? 종아리 예쁜이 수술? 그렇게 부르나?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수술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이 뭐 좀 이렇게 굉장히 내가 좀 산만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항상 그래가지고 그 케이스 발표나 저널 발표할 때 이렇게 좀 다이버전이라 그러나 항상 메인스트림 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딴 얘기하는 걸 내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저널 발표나 케이스 발표 때 하면 교수님에게 뒤지게 혼나거든. 그래가지고 난 이제는 안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욕구가 차오고 뽕이 차오르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난 그래서 그거를 방법으로 삼은 게 내가 아무리 10분이고 20분이고 뭐지 이빨을 턴다 그러지 야부리를 털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수익이 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한 욕구로서 나는 공짜잖아.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건 게다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내 자기 만족으로 광장이라는 넷플릭스 OTT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아킬레스 텐던을 잘라서 주인공이 못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막 쩔뚝쩔뚝 거리는데 그게 의학적으로 과연 맞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고 굉장히 의료 선진국인 한국에서 그 아킬레스 텐던이 그것도 깨끗하게 칼로 잘랐을 텐데 뭐 돌로 찍어서 아킬레스 텐던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아까 이 뭐라 그랬지? 테노라피라는 분명히 시술이 있어. 텐던을 서로 이게 뭐였더라? 정확히 시술 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녹는 실이나 녹지 않는 실로 그 텐던을 서로 이어주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데서 텐던 그라프트를 자기 걸 떼오든지 남의 걸 떼오든지 해가지고 이어주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고칠 수 있고 또 재활치료라고 우리가 의료로 해서 사람은 이렇게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을 하잖아. 보통 속담으로. 근데 그 말을 나는 동의 안 하거든. 왜냐하면 재활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술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마지막 히든카드로 재활의학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외교적으로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전쟁이나 수단이 있듯이 의학도 뭐 내과든 외과든 시술이든 처치든 뭐 술기든 뭐 수술 뭘 어쨌든 간에 인터벤션을 하고 실패가 돼도 최종적으로는 이게 재활이란 게 있지. 마지막 보루로서. 그래서 재활 치료를 충분히 받으면은 거의 정상인에 준하는 뭐 운동선수 할 건 아니잖아. 여기 누구야? 주인공이 그냥 캠핑 할 거고 좀 잠깐 싸움질 좀 할 거고 발차기 할 때 좀 제약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하여간 재활 치료도 안 하고 그래서 절뚝절뚝 거리는 게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일반인이라는 거는 내가 뭐 잘나서 나를 그런 게 아니고 비의료인이 봤을 때 그 아킬레스 텐던이 속담이잖아. 그 아킬레스 텐던이라 그러면은 약점을 뜻하잖아. 그 왜 그 생겼는지는 알지? 그 담글 때 그 엄마가 무슨 연못에 아기를 담그면은 무적이 된다 그래가지고 담궜는데 그 발목은 잡고 있다 보니까 아킬레스 텐던은 못 담궈가지고 거기가 유일한 약점이다. 그래가지고 아킬레스 텐던인데 그래서 아킬레스 텐던이 끊어지면 정말 큰일 난 줄 아는데 물론 큰일이긴 한데 그래도 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재활 치료를 받고 수술 받고 시술 받고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광장이라는 드라마만 보면은 평생 이렇게 장애가 남아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는 걸로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고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내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 뭐 재밌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고 구독도 좀 해주고 뭐 원하는 주제 그런 게 있으면은 뭐 리퀘스트도 받긴 하겠어. 자, 그럼 다음에 보자고.